해병대 1사단이 경북 예천에 도착한 지난 17일 오후 1시 34분. 해병대와 경북소방본부 등 실종자 수색에 동원된 관계기관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원 인원과 수색 구간을 협의한 결과 소방은 수중 수색을 전담하고 해병대는 하천변, 즉 내성천 옆을 도보로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지휘 체계를 고려해 대규모 인력 투입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해병대는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았고 고 최수근 상병은 이틀 뒤 물속에 들어갔다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물에는 들어가는 작업이 아닙니다. 저희 대원이 아닌 이상은 수중 수색은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사고 위험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 상병이 휩쓸린 사고 현장은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탓에 119 소방대원들조차 당일엔 보트와 드론을 활용해 힘겹게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상병 등 해병대원들에겐 구명조끼조차 건네지지 않았습니다. 해병대도 하천변, 즉 물가 수색을 맡은 만큼 구명조끼는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수색구역은 현장의 해병 책임관과 협의해 지정했지만 수색 방법은 군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색 장비도 해병대 자체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이 가져온 장비는 삽과 곡괭이가 전부였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자, 수중 수색이 위험하다는 걸 해병대가 사전에 충분히 알았다는 건데 사전 협의까지 무시한 이 무리한 지시를 대체 누가 내렸는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해병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자체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벌써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이 물살에 휩쓸리기 전 현장에선 이미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던 해병대 지휘관들조차 수중 수색 작업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지휘관들이 물이 가슴까지 차온다고까지 했대요. 영상통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색해라고 했대요. 다급한 현장의 보고에도 돌아온 답은 그냥 수색해. 이런 황당한 지시를 누가 했는지를 밝히는 게 진상규명의 첫 단계입니다. 수색을 시작한 지난 18일, 갑자기 비가 내리자 소방당국은 해병대의 작업을 중단하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 장병들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윗선에서 무리하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해병대는 줄곧 현장을 강조하며 지휘 책임에 선을 그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상황에 맞게 현장 부대에서 판단을 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눈에 잘 띄도록 적색 티셔츠 상의를 입고 작업할 것을 지시했다. 현장에서 복장 점검을 예고했다는 등 사단장까지 책임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는 동떨어진 설명입니다. 해병대는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구체적으로 누가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해병 지휘부 차원에서 이런 결정이 내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쨌든 조사가 꼭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해병대는 사고 발생 일주일여 만에 수사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유가족에게 먼저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다음 주 중 그 내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꼬리 자르기 식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이 사고를 당한 날 함께 수색에 동원됐던 해병대원들이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다며 여러 차례 위험하다고 호소했지만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고 그냥 수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엄중한 조사와 문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입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 내성천엔 해병대 1사단 1,2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폭이 좁고 군데군데 바닥이 깊어지는 곳. 최수근 상병과 함께 있던 한 해병대원은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를 수 있다는 현장의 경고가 이미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휘관들이 물이 가슴까지 차온다고까지 했대요. 지휘관들이 입본부에다 보고를 했대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영상통화로 보고까지 했지만 돌아온 답은 그냥 수색해였다고 합니다. 구명조끼는 물론 없었고
해병대원들의 손엔 삽과 끌개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말로는 영상통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색해라고 했대요. 그러면 얘네들이 뭘 하겠어요. 지휘관들이 보고를 받았으니까 해야지. 모두가 알고는 있었던 위험. 수색 작업을 떠나며 살아 돌아올게요라고 했던 해병대 아들은 최수근 상병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뒤 놀란 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게 나였을 수도 있었다. 어머니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해병대가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대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분노했습니다.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울었어요. 밤새 울었는데도 아유, 난 밤새 울면 눈물이 안 나오겠지 했는데 목요일 날 뉴스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 또 나와. 살았을 때 구명조끼는 입지 못하고 죽고 나서 태극기를 덮으면 뭐하냐는 해병대 가족의 호소. 누가 무리한 수색을 강행하도록 했는지, 현장의 판단은 왜 무시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과 관련해 해병대는 수색 현장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고 뒤늦게 실토했습니다. 더구나 당초 이 부대는 수색 작업이 아닌 수해 복구 작업을 위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상병과 동료들은 구명조끼 없이 맨몸에 삽만 들고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수색 작업 도중 물살에 휩쓸려 숨진 고 최수근 상병. 왜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았냐는 비판에 해병대는 매뉴얼에 따라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는 답변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럼 그 매뉴얼이 뭐냐는 질문에는 일주일 가까이 침묵하다 해병대는 뒤늦게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관,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의 재량에 따라 장비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설명입니다. 현장에서의 지원도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는 처음에 수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삽과 곡괭이 같은 장비만 챙겨 수해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막상 도착하자 다른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수해 복구가 아니라 실종자 수색에 나서라는 지시였습니다. 결국 병사들은 구명조끼 없이 삽을 들고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병대가 장병들의 면회와 외출을 통제해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생존장병의 트라우마를 염려한 가족들이 외출 외박과 면회 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어서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부 다 모두에게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와 같은 답변을. 이에 대해 해병대는 지난 주말 사이 3명이 외출을 나갔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고 최수근 상병이 안장된 대전형 중원 홈페이지엔 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 장소가 경북이 아닌 충북 예천으로 잘못 표기됐다 수정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훈당국의 다짐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